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했던 게 자연 연역이라고 하는 거 파생 추론 규칙까지 해서 전부 다 좀 배워봤죠. 기본적으로는 보시면은 이고라는 표현, 이거나 이면, 그리고 거짓이다라고, 우리는 거짓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니다 보통 부정 표현이니까, 부정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표현들에 관한 규칙들, 뭐 넣는 규칙이 있었고 빼는 규칙이 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규칙을 배운 거는 논리학 쪽에서는 보통 신텍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호라는 것을 조합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어떤 규칙을 알려드린 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텍스라고 하는 거는 한글 같은 경우가 좀 그런 경우인데,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것도 배우고 아야, 어여 이런 것도 배우잖아요. 그래서 조합하는 방법을 뭐 과라고 이렇게 적는 뭐 그런 방식을 좀 배우기는 하는데, 조합하는 방식, 그러니까 신텍스에서 조합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 신텍스가 뭔지는 굳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 뜻이라는 개념이 나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논리학에서는 보통 신텍스와 시멘틱스를 나눕니다. 왜냐하면은 그 논리학이라는 언어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는 자연 언어라고 해가지고 누가 만들지는 않았죠. 자연스럽게 뭐 영어 같은 경우에는 글자, 영어 글자라고 하는 글자와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체계 이런 것들은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이제 진화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자연스레 이제 발전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논리학의 언어 같은 경우에는 자연 언어가 아니라 이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특히 신텍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한국어에서 이고, 이면 이런 표현도 쓰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기호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논리학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기호들의 의미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뭐 영어처럼 뭐 영어에서 A, B, C, D 이렇게 만드는 게 뭐 일정 이상 약속은 하겠지만, 이런 언어라는 거를 누가 이제 창조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개발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든가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논리학 같은 경우에는 일상 언어 표현도 가져오기는 하지만 이런 표현이 아주 핵심적인 표현이다, 주요한 표현이다 라고 해서 이런 기호를 써가지고 여러 가지 뭐 and와, 그러니까 이고, 이거나, 거짓이다, 뭐 이면 이런 표현을 가지는 대용으로 이제 한번 사용을 해보자 라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텍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기호 자체를 주고, 어떤 문장이 A, B라는 문장이 있으면은 이고 너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A이고 B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주는 그런 규칙이 있다. 그래서 기호를 쓴다면 이렇게 되는 건데, A, B도 영어의 표현이긴 하지만 일종의 기호 표현 자체를 말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두 표현이 이고노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결합이 된다. 이 문장을 만드는 표현 자체를 이렇게 결합하는 그런 방식을 제시를 하는 방법. 그게 뭐 자연 연역에서 나오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우리가 배운 거는 이제 규칙이라고 해가지고 타당한 규칙을 제시하는 방식이긴 합니다. 근데 그때의 어떤 의미상으로 따진다기보다는 이 표현들이 결합하는 방식을 그냥 기계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런 방식이었는데, 보통 그런 것들을 어떤 의미라는 걸 고려하지 않고 표현을 그냥 조합하는 그 방식, 그거를 보통 논리학에서는 신텍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호들만 한번 본다면, 우리가 일상 언어를 쓸 때는 A라는 게 최승락은 총각이다, 그리고 최승락은 뭐 남자이다라든가 아니면 최승락은 뭐 논리학자이다, 이런 식으로 이 표현들의 어떤 하나의 단일한 문장들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호로만 표현으로만 적어 놓으면은 이 안에 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표현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신텍스만 고려를 할 때는 의미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참 거짓이 뭔지도 모르겠고, 이것만 봐서는 어떤 특정한 의미를 이제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논리학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참거짓이거든요. 바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참인지 거짓인지 그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표현만 봐서는, 신텍스만 봐서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 표현에 참 거짓을 어떻게 주느냐,
라고 하는 그 방식을 제시하는 게 보통 시멘틱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비가 어떤 예시를 하나 좀 다른 예시, 비유를 좀 해드리자면은 그게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는데,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는 누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건 자연스럽게 이제 발전을 한 그런 언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국어에 한글이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한글이라는 글자. 근데 한글은 세계에서 정말 유일하게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뭐 논리학의 언어 같이 인공 언어도 뭐 그런 비슷한, 그러니까 논리학의 언어가 인공 언어긴 한데, 논리학의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는 아니고 보통 어문학이라고 하나요? 그 어학을 하는 쪽에서 전문가들이 말을 할 때 세계에서 유일하게 발명된 글자는 이제 보통 한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글을 보시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 이런 표현도 있고 아야, 어여 뭐 이런 표현들도 있는데, 우리는 아주 익숙하게 뭐 괄이라는 이런 표현을 어떻게 조합을 하는지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뭐 요렇게 만약에 누가 적었다 그러면은 한글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한글의 언어 표현이 어떻게 조합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조합하는 방식을 보통 신텍스라고 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 논리학의 그 신텍스와 일치하진 않겠지만 이런 거를 보통 신텍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는 자연 연역이라는 걸 배워서 A라는 문장, B라는 문장이 있으면은 뭐 이렇게 결합이 되고, 또는 문장 A or B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A라는 문장만 있어도 뭐 이렇게 조합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배웠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규칙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신텍스에 대한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이 있으면은 A와 B 사이에 이 사이 부분에 and가 들어갈 수 있고 or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implication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negation 부정은 이 앞쪽에 A라는 문장 앞쪽에 이렇게 조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기 A가 이제 더 복잡한 문장이 될 수도 있겠죠. A 부분에 들어가는 게 C or D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면은 A라는 게 만약에 이 문장이라고 한다면 and로 이렇게 연결되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문장이 형식이 이렇게 복잡한 문장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논리 연결사가 오고 부정만 앞쪽에 이렇게 오고 이런 식으로 조합된 방식을 보통 적형식이라고 해가지고 well-formed formula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부분까지는 뭐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는데, 뭐 WFF에서 이런 식으로 적힌 것만이 중간에 이렇게 놓고 이건 앞에 놓고 이런 형식으로 적힌 식만이 논리학에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보통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글자는 뭐 제대로 된 글자가 아니다 라고 하듯이, 논리학에서도 이런 식으로 조합이 잘 된 것들만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거죠. 그런 규칙을 제시하는 게 신텍스, 자연연역 규칙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걸로 보통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논리 연결사를 가지고 있는 문장을 한번 고려를 해봤을 때 이 문장에는 논리 연결사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계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문장에다가 사이에 and를 이렇게 넣게 될 텐데, 이 두 문장 사이에 이 and가 들어가는 것들, 그러니까 이 전체 문장을 봤을 때 제일 마지막으로 조합이 된 것 같은 그런 논리 연결사, 그거를 여기서는 이제 프린시팔 오퍼레이터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혹은 뭐 프린시팔 콘스탄트라고 해서 주연결사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and가 주연결사죠. 제일 마지막에 and로 연결이 됐으니까 한번 여기서는 뭐 이고 넣어 하면 되는 거니까 이고라는 표현이 주연결사가 되는 거고, 여기에 표현을 한번 보시면은 or도 있고 and도 있잖아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결합이 된 거는 and가 되겠죠. 여기서는 결합되기 바로 위에 그 이전 문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기에는 C or D가 있을 거고 B가 있어서 여기 and가 이렇게 연결이 됐을 거고, 그리고 여기서도 or 같은 경우도 C가 하나 있든가 아니면은 뭐 D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 주연결사는 and가 되고 이 문장에서 주연결사는 or이 된다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연결사라고 하는 게 뭔지 뒤에 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연결사라고 하는 거를 여기 좀 알아주시고, 이게 지금 보시는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나씩 조합하는 그 구조를 말씀드린 게 신텍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시멘틱스는 뭐냐? 시멘틱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시멘틱스는 언어학 쪽에서는 뭐 의미론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보통 이제 추리 논리라고 하는 영역, 모형론이라고 하는 영역, 논리학에서도 좀 약간 형식적으로 가는 그런 영역에서는 시멘틱스를 뭐 물론 의미론이라고 좀 번역을 하긴 합니다만, 철학 쪽으로 가면은 이거는 의미 이론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미닝 티어리라는 게 있거든요. 티어리 미닝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 의미하고는 약간은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그까지 설명드리긴 좀 그렇고, 시멘틱스라고 하는 거는 아까 보였던 그 신텍스에서 제시를 했던 기호들이 있잖아요. 기호와 표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표현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 방식을 통틀어 가지고 보통 시멘틱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수학가분들이나 그 지금 전전컴에서도 이런 프로그래밍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도 시멘틱스라는 표현이 많이 쓰일 거예요. 그때 보통 뭐 많이 하는 작업들이 A라는 문장, B라는 문장, C라는 문장 있으면은 A에는 1값을 주고 B에는 0값을 주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1, 0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 우리가 앞으로 쓸 용어로서는 뭐 참거짓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에 1값 준다, 0값 준다, 뭐 그런 것들이 참값을 준다, 거짓값을 준다, 이런 식의 표현이 되거든요. 시멘틱스를 어떤 기호나 표현, 신텍스에 시멘틱스를 준다는 게 그 표현들이 어떻게 참이 되는지, 부합하는 그 방식에 따라 그 문장들이 어떻게 참이 되는지, 거짓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주는 방식이 보통 시멘틱스라고 하는데, 이 시멘틱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번역할 때는 뭐 의미론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의미론이라고 번역을 하고, 이렇게 참거짓값을 주는 그 방식 자체를 의미를 부여한다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논리학에서도 그러고, 논리학을 좀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든 영역에서 이 아이디어는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학, 철학, 논리학이 사용되는 그 철학이나 언어학에서도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수학이나 전산학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유사한 유사한 아이디어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방식에서 보통 시멘틱스를 준다, 의미를 부여한다 라고 하는 거는 참 거짓값을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참 거짓값을 주는 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아이디어가 보통 철학이나 이런 언어에 대한 탐구를 하는 데 있어서 근세 말기나 이제 현대, 특히 뭐 그 역사적으로는 언제부터 이런 아이디어가 계속 있었는지 그건 확실하게는 제가 말씀은 드리기가 힘든데, 그러니 19세기 후반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19세기 후반에 수학 기초론 같은 것이 나오기 시작을 했을 때, 거기서부터 이제 논리학이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특히 뭐 수학 영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때 특히 뭐 수학 영역에서는 의미를 준다기보다는 일관성에 대한 증명을 하면서 이제 진행이 된 건데, 뭐 그까지는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영어 표현이지만 좀 그냥 대강 적어볼게요. 어떤 문장의 의미를 안다. 여기서 말하는 문장은 간략하게는 뭐 2 더하기 2는 4 같은 그 이퀘이션에 대한 항등식에 대한 거를 보통은 의도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여기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상 언어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뭐 누는 하얗다 이런 표현, 누는 하얗다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2 더하기는 4가 4의 의미가 뭔가, 이 문장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누는 하얗다에 대한 그 의미가 뭔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본 거죠. 도대체 무엇이 저 표현들의 의미를 부여하느냐, 이걸 생각해 봤을 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아이디어를 잘 요약한 문장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것인데, 어떤 문장의 의미, 그러니까 문장의 의미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문장이 언제 참이 됐는지, 그거를 보통 truth condition이라고 해가지고 진리 조건이라고 번역을 많이 하거든요. 그 문장이 언제 참이 되는지를 이해를 하는 것이 바로 그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좀 손쉽게 요약을 한, 거의 뭐 최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유명해진 계기가 됐던 게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이 철학자분, 20세기 초반에 되게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신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트락타투스 로지컬 필로소피쿠스라는 학위 논문이 있어요. 뭐 이 책인데, 뭐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책이기도 하고 명확하게 이런 언급을 그래도 가장 최초로 한 게 이 책이었고 이 책의 4.024 부분 이게 문장 하나거든요. 여기는 프로포지션을 이해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게 참인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를 하는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번역이 돼 있는데 트랙타투스 로지코 필로소피쿠스 책의 이 부분 제가 보는 책에는 한 25페이지쯤에 있는데 거기서 요약을 하는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눈이 하얗다 라는 말을 우리가 언제 눈이 하얗다는 게 무슨 뜻이지? 하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좀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중에 하나로 눈이 하얗다를 이해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눈이 하얗다라는 게 언제 참인지를 이제 알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눈이 하얗다는 의미를 좀 안다고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그것만으로 모든 의미를 안다라고는 할 수 없기는 하겠지만 최소한 눈이 하얗다는 의미를 아는데 의미를 알면서 그 문장이 언제 참이 되는지를 모른다 이런 케이스는 좀 생각하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뭐 그런 거를 생각하신다 라고 하시면 그 예시를 뭐 질문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그것도 좀 재밌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이거라는 겁니다. 철학적으로 뭐 다른 전공 분과에 계시는 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신텍스에 시멘틱을 준다라는 표현이나 그 방식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변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를 좀 알려드린 거고요. 신텍스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는 참값인지 거짓값인지 그거를 부여하는 방식인데 그게 왜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냐면은 뭐 이런 아이디어가 전반적으로 좀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 문장을 이해한다는 거는 그 문장이 언제 참인지를 아는 것이다. 그런 아이디어 하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배울 거는 뭐냐면은 이제 이면 이거나 그리고 뭐 거짓이다 뭐 아니다 이런 표현들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좀 고려를 해봐야 될 텐데 특히 그 논리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런 표현의 의미를 규정하기는 되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면 이거나 아니다 이런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아직도 철학 영역에서는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표현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 혹은 뭐 직관적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사이에 있는 문장들의 의미를 고려하는 것도 그러니까 A가 무슨 문장이든 A라는 문장에 뭐가 들어가든 간에 B라는 문장이 또 뭐가 들어가든 간에 그것과 좀 약간 독립적으로 이거의 의미, 이면의 의미, 이거나 아니다의 의미가 규정되는 그런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독립적이진 않겠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A이고 B의 특히 이거의 의미 혹은 이 전체 문장의 의미는 이 A이고 B가 언제 참이 되는지를 알아서 이거의 의미를 알 수가 있다. 그리고 A이면 B다의 의미도 이게 언제 참이 되는지를 알아서 그 의미를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거나 아니다도 언제 참이 되는지 그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뜻을, 의미를 알 수 있겠구나 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번 주 이 시간부터는 이거 그리고 이거나 이면 아니다 라는 거의 의미까지 전부 다 이제 나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교재에서 이제 이거의 뜻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약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재에서 조금 특이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단순히 이제 참거짓 값을 주는 방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차근차근 이끌기 있잖아요. 그 규칙을 통해서도 이 참거짓 값을 주는 그 방식을 한번 유출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을 책에서는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뜻 먼저 좀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해보면요. 도대체 X이고 Y이다 라는 문장의 의미가 뭐냐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두 문장이 언제 참이 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X라는 문장이 참이고 Y라는 문장이 둘 다 참이면은 X이고 Y는 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X와 Y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X이고 Y는 이제 또 거짓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X와 Y가 둘 다 거짓이면 또 거짓이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의 언어 능력으로 생각을 해보셨을 때도 이 첫 번째 부분만 이제 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재미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런 부분 있잖아요. 밑에 부분. 이게 우리가 배운 이고 너 규칙을 사용을 하면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x와 y가 이제 전제로 있으면은 x이고 y가 차근차근 이끌기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둘째, 셋째, 넷째도 마찬가지로 차근차근 이끌기로 나올 수가 있을 텐데 둘째 부분만 한번 보시면은 x는 참이다라는 전제 가지고 y는 거짓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결론이 나오는가 그거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거짓이다로 끝나기 때문에 거짓이다 넣기 시작을 해서 이 앞부분만 전제로 한번 가정으로 사용을 해보시고 그런 상황에서 3에서 이거 없애면 y가 나오는데 여기 전제 중에 하나가 이제 거짓인 것 서로 모순이 되는 케이스가 있는 거죠. y는 참이자 거짓이다. y는 y이고 y는 거짓이다. 뭐 그런 문장이 나오니까 여기에 거짓이다 너를 하시면은 x이고 y는 거짓이다. 같은 두 번째가 나올 것이고 세 번째, 네 번째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은 이게 바로 추론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x이고 y다 라는 말이 언제 참이 되느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전제가 x와 y 둘 다 이제 참인 경우에만 참이 되고 나머지 케이스는 이제 다 거짓이 된다는 거. 그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차근차근 이끌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씩 그렇게 계산을 하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거를 단순히 차근차근 이끌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차근차근 이끌기나 이제 자연연역 그거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신텍스에서 제공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하는 거는 표현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 표현들의 참 거짓 값을 주는 그런 상황을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렇게 참 거짓 값을 주는 표를 그려가지고 그 참거짓 값을 파악하는 그 연습을 조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재에는 이걸 참값 모눈이라고 뭐 한국어로 이렇게 제시를 한 건데 이 표현이 많은 논리학 서적에서 많이 쓰이진 않아요. 그래서 좀 익숙하게 다른 책에서도 보실 수 있는 표현은 이제 진리표라는 겁니다. 진리는 truth의 번역이고 표는 그냥 테이블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이거를 truth table이라고 하는데 뭐 간략하게 진리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고 문장의 진리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첫 번째로 x가 참이고 y가 참이면은 그냥 참이었죠. 두 번째로 둘, 셋, 네 번째를 보시면은 전부 다 그 x와 y가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면 뭐 둘 다 거짓 포함해서 그렇다면은 이건 다 거짓이 된다 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었고 그래서 이고 문장 x이고 y다의 진리표는 이렇게 참 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냥 표를 보시면은 어떻게 그리는지 아시겠지만 하나하나 한번 설명을 좀 먼저 드려볼게요. 그래서 x라는 문장, y라는 문장을 표해주고 x라는 문장이 지금 진리값은 참과 거짓만 가지고 있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거는 X라는 어떤 문장이든 간에 그런 문장이 있다면은 이 문장은 참이거나 거짓 둘 중에 한 값만 가져야 되는 겁니다. 둘 다 가져서는 안 돼요. 그런 케이스도 뭐 최근에는 논리학에서 나오기는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전혀 고려하실 필요가 없고 참과 거짓 배타적 선언으로 보셔가지고 참이면은 거짓이 아니고 거짓이면은 참이 아니다. 그런 상황으로 보셔서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다. 참이면서 동시에 또 거짓이고 그런 케이스도 없고요. 그리고 참도 거짓도 아니다. 이런 케이스도 없습니다. 하여튼 어떤 문장이 그게 제대로 적힌 어떤 문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무조건 참이거나 거짓이어야 돼요. 둘 다 참도 돼서는 안 되고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그런 케이스도 안 되고 아셨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진리표 자체를 그렸을 때 x와 y라는 게 있으면은 x가 참인 경우와 x가 거짓인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y가 참인 경우, y가 거짓인 경우도 있을 거고 그 케이스 두 가지 케이스가 이제 조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두 케이스니까 2 곱하기 2를 해서 네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고 문장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두 문장에 관한 진리표는 네 가지 케이스가 있다,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W1, W2, W3, W4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최근에 뭐 수능에서도 가능세계라는 개념이 나와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또 가능세계라는 표현이 좀 흥미롭기도 하니까 그렇게 적어 놓은 건데 우선 세계라는 표현은 그대로 쓰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요즘에 마블 코믹스나 이런 영화에서도 보면은 뭐 멀티플 유니버스라고 해서 뭐 가능세계라고 하면은 지금 저는 여기에서 강사로 뭐 논리학 강의를 하고 있는 논리학자인데 다른 우주로 가면은 제가 군인인 가능세계 뭐 그런 걸 생각하셔서 많은 분들이 가능세계라는 표현을 쓰면 뭔가 거창한 뭔가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모순이 아닌 케이스 하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최승락이 남자이면서 남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가능세계, 그런 거는 모순에 관한 그런 생각은 이제 가능세계 케이스에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순이 아닌 일관적인 어떤 가능세계나 뭐 상상할 수 있는 세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그냥 케이스라고 해서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최승락이 남자인 가능세계, 뭐 실제 세계하고 동일한 거죠. 근데 최승락이 여자라고 해서 뭔가 그 문장 자체만으로 모순적인 건 아니잖아요. 최승락이 여자이면서 여자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건 모순적인 문장이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는 생각할 수 없는 건데, 최승락이 여자이다 이런 거는 뭐 가능한 상황인 거죠. 어떤 세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세계가 뭐 실제한다 뭐 그런 걸 여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는 모순이 아닌 어떤 한 문장만 고려를 했을 때 그게 모순이 아닌 그런 케이스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여러 문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 문장에 대한 가능세계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 문장은 좀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은 한 문장, 그러니까 이거 문장도 한 문장이죠. 뭐 이거에 더 다른 뭐 이거나가 이제 붙은 문장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 문장 하나 자체가 이제 모순이 아닌 케이스를 좀 고려하시면 됩니다. 모순이면은 그냥 거짓밖에 안 되거든요. 어떤 케이스든 간에.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셔서 그 케이스에 대해서 좀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X가 참인 케이스와 거짓인 케이스가 하나 있고 Y도 참인 케이스, 거짓인 케이스가 있어서 네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X이고 Y라는 두 가지 문장을 지니고 있으면은 케이스는 네 가지로 보시면 되고, 이 네 가지 케이스 중에 참이 되는 케이스는 첫 번째 케이스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리표를 그려보시면 참 거가 되는 거고요. 아까 주연결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고가 주연결사인데 이 문장의 진리값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주연결사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진리표를 그려봤을 때 나오는 값이 바로 이 문장의 진리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이고 y이면 z이다와 같은 문장 같은 경우에는 주 연결사가 이면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면에 해당하는 부분 어떤 값이 있겠죠. 이고가 이제 뭐 이게 참이고 .9 뭐 거짓이고 이런 게 있고, z가 또 참이고 거짓이고 이런 상황이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엔 나중에 또 그려보시겠지만 이면에 해당하는 부분의 진리값은 참이 되거든요. 이 경우에는 이 문장의 진리값은 뭐냐라고 한다면 요것도 아니고 여기 주 연결사에 해당하는 진리값이 바로 이 전체 문장의 진리값이다 라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리표 그리는 방법 한번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는 계속 연습을 하면서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다음 두 문장의 짝이 뜻이 같다는 것을 참값 모눈을 써서 밝혀보라 라고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 따옴표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는 이게 먼저 묶였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는 이게 먼저 묶였다라는 뜻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x이고 y이고 z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의 주 연결사는 뭐가 될까요? 요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 전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x와 y이고 z라는 이 두 문장의 사이에 이제 이고가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이 문장이 되는 상황이니까요. 이것 같은 경우에도 요것과 요게 x이고 y가 있고 그리고 z라는 문장이 있어서 이 두 문장 사이에 이고가 연결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 연결사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요거 그리고 여기서는 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전체 문장에 대한 진리표를 그려보시오 라고 하면은 이 주 연결사에 대한 진리표를 그리시면 됩니다. 그걸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이거는 말씀드린 것 같은데 뜻이 같다라고 할 때는 이런 표현 쓴다. 축약을 한 표현이죠. 이런 표현,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갈게, 이 문장의 진리표를 어떻게 그리느냐 이거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주연결사가 이거잖아요. 주연결사가 이거면은 x 부분이 하나가 있고 y고 z가 두 번째 파트인데 이 부분에 대한 진리값을 먼저 얘기를 해야겠죠. x에 대한 진리값의 케이스는 여기
이미 적혀 있는 거고 y이고 z에 대한 진리값이 뭐냐 이거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이거를 보고 이제 그리시면 되는데 보시면 y이고 z가 그 둘 다 참일 때만 참이고 하나라도 거짓이면 거짓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려보실 때 둘 다 참인 케이스만 참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 거짓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다 거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나에서 x와 요거를 비교해가지고 둘 다 참인 케이스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되는 거 전체 문장에 대한 진리표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해보시면은 이게 참이 되고 하나라도 거짓이면은 거짓이니까 나머지는 다 이렇게 거짓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번 그려보시면은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x이고 y에 대한 진리표를 한번 그려보시고 z에 대한 건 여기 있으니까 한번 그려보시면은 동일하게 똑같이 나올 겁니다. 요거하고 요게 이제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참 거거 하고 나올 테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연습 문제 풀어보시면 다음 두 문장들이 서로 같은 뜻이면 같을 쓰고 다른 문장이면 다를 쓰시오 라고 해서 정약용은 바르고 헌한설화는 똑똑하다. 헌한설화는 똑똑하고 정약용은 바르다. 이고 문장의 앞뒤만 이제 옆에 두 문장 뭐 A이고 B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B이고 A인 상황이죠. 그래서 진리표 그려보시면은 이건 동일한 의미다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1번 한번 보시면 파이는 유리수가 아니고 라고 했으니까 A가 아니다 이고 두 번째 문장은 이제 B이다 라는 게 되겠네요. 요런 식이 되겠네요. 파이는 유리수가 아니고 무리수이다는 A가 아니고 B이다가 될 거고 파이는 무리수이고 B이고 유리수가 아니다는 A가 아니다. 다운표가 여기에 들어가겠죠? 아니다 라고 하는 거 not A and B 라는 게 될 텐데 한번 진리표를 그려보시면 그러니까 여기서 뜻이 같다는 거를 확인하려면 두 문장의 진리표를 그려보시고 그 진리표가 같은가를 파악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과 이 문장에 대한 진리표를 한번 그려보시면은 같다는 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시간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고요. 2번은 한번 해보면 신윤복은 남자가 아니고 A가 아니고 여자이다, B이다 라는 문장이고 기억이 그것이고 니은은 신윤복은 여자가 아니고 B가 아니고 남자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건 한번 그려볼까요? 연습으로 해봐야 되니까 차근차근 이끌기를 한번 해보셨으면은 차근차근 이끌기를 통해서도 쉽게 나올 수가 있겠죠. 거가 될 거고 두 문장의 뜻이 같은지를 이제 파악을 해봐야 되니까 저 때문에 좀 가릴 수도 있겠네요. 남자가 아니고니까 A가 거짓이고 B가 될 거고 여자가 아니니까 B가 거짓이고 A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진리표가 여기서 주연결사는 전부 다 이고가 되겠죠. 주연결사는 이고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진리값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부속 문장이 보니까 A가 거짓이다, B가 거짓이다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A가 거짓인 거는 여기에 반대의 진리값을 가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참으로 여기시면 되는 거고 B의 진리값은 동일한 거죠. 이렇게 나와서 이고 문장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면은 거짓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거짓, 참, 거짓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또 다른 문장 이거 하나 보시면은 약간 어지럽겠지만 이렇게 할게요. B가 거짓이다라는 표현의 진리값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거는 참이 될 것이고 A는 동일하게 그냥 적어주시면 되겠죠. 거거 그렇게 적어주시고 이 전체 문장의 진리값이 무엇인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면 무조건 거짓이 되니까 이 부분만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셨을 때 이 기억과 니은의 이 두 문장이 둘 다 이제 참이냐 거짓이냐 그거를 판단을 해보시는 거는 뜻이 같다는 말은 이 문장이 참이면 이게 무조건 참이고 이 문장이 거짓이면 이게 또 무조건 거짓이고 물론 이 문장이 거짓이면 이것도 무조건 거짓이고 뭐 그런 관계라고 얘기를 한 거죠. 참일 때 참이고 거짓일 때 거짓이고 그런 케이스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네 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이 네 가지 케이스의 모두에서
참거지 값이 같은가 그걸 파악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 두 단계는 물론 동일하게 거짓을 가지고 있는데 밑에 이 두 단계를 보시면은 여기는 거짓인데 참이고 여기는 참인데 거짓이고 그렇잖아요. 이게 둘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뜻이 같다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표를 통해 가지고 봤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다르다라고 해야 되고 이거는 같다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거나의 뜻인데요. 이거나도 마찬가지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진리표는 이제 뒤에 나오게 될 거고 이거나 같은 경우에도 규칙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A로부터 A이거나 B라는 문장이 이제 나왔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A, B 둘 중에 하나가 포괄적 선언이라고 했죠. 하나라도 이제 참이면은 이 결론도 이제 참이 된다 라고 해서 A는 참이다, Y는 참이다. 그러니까 X와 Y가 둘 다 참이면은 이게 참이 되고 또 X는 참인데 Y는 거짓이면은 또 참이 되죠. X는 거짓이고 Y는 참이다면 또 참이 되고 X와 Y 둘 다 거짓이면은 이건 또 거짓이 되고 둘 다 거짓이 되는 그런 케이스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근차근 이끌기가 가능할 텐데 이거는 쉽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 있으면 차근차근 이끌기는 아주 쉽게 될 수가 있겠죠. 전제가 X는 거짓이고 두 번째 Y는 참이다 라고 하면은 두 번째 것만 사용해서 이렇게 될 수가 있을 테니까. 근데 넷째 부분을 한번 볼까요? X는 거짓이고 Y는 거짓이다. 전제가 두 개가 있을 때 요게 나오는가? 밑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X이거나 Y는 거짓이다로 끝났기 때문에 X이거나 Y라는 걸 가정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거를 가정을 하나 하시고 거짓이다 문장이 있으니까 1과 3 둘을 사용해가지고 이거나 없애를 하시면은 X가 거짓인 거니까 그냥 바로 Y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Y가 나오는 상황에서 여기 Y는 거짓이다 라는 게 있으니까 Y이고 Y는 거짓이다 하니까 모순이죠. 그래서 X이거나 Y가 이제 거짓이다 라는 걸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표를 이제 그리게 될 텐데 진리표는 아까와 같이 생각을 바로 하시면 되죠. X와 Y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은 그냥 바로 참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방식은 보통 표준적인 이거나의 의미는 포괄적 선언이라고 해서 그 지난 시간에 한번 알려드렸었죠. 포괄적 선언이라고 하는 거는 X이거나 Y라고 할 때 이 둘 다 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X와 Y가 둘 다 참이 될 수 있는 케이스고 배타적 선언이라고 하는 거는 포괄적 선언 입장에서 배타적 선언의 의미는 어떻게 되냐면은 X이거나 Y를 포괄적 선언으로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고 문장으로 X이고 Y가 거짓이다 라는 문장이 하나가 이제 여기에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괄적 선언은 요것만 친다면 배타적 선언이라고 할 때는 이런 전제가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참이게 되면은 거짓이 되겠죠. 이 부분에서 이고 문장이니까 또 이게 전체 문장이 또 거짓이 될 거고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배타적 선언인 경우에는 XY가 둘 다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케이스. 그러니까 이 문장으로 한번 보시면은 X이거나 Y는 둘 다 거짓일 때 거짓이죠. 그러니까 둘 다 거짓일 때는 거짓이 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 문장 X이고 Y가 거짓이라는 거는 X가 참이고 Y가 참일 때는 이게 또 거짓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거짓이 되고 그리고 이 두 문장은 모두 다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은 또 참이 됩니다. 한번 그려보시면은 진리표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거가 나오실 거고 시간이 좀 되시는 분은 요거에 대한 진리표도 한번 그려보시면은 그러니까 배타적 선언 이거나 약간 다른 거니까 이렇게 표현을 좀 다르게 할 거예요. 발을 하나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거의 진리표와 표가 요거가 이제 동일할 것이다 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거나에 대한 진리표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있으시다면 첫 번째로 주연결사를 찾으시면 되는 건데 주연결사가 여기 있죠. 주연결사가 여기 있고 그러나 해서 이거에 대한 진리표와 이거에 대한 진리표, 요거에 대한 진리표와 주연결사가 두 번째는 아니네요. 두 번째는 이거니까 요거에 대한 진리표를 그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제 수업을 그냥 바로 따르기보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를 직접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러면은 저는 뭐 여러분들이 동영상 멈춤하시고 해보셨다 치고 바로 한번 적어보면은 이거나 문장이고 이게 주연결사죠. 이거나 문장의 특징은 뭐냐면은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은 무조건 참이 됩니다. 둘 다 거짓인 경우에만 거짓이 되고,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만 거짓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거가 될 거고, 나머지는 X가 참인 케이스면 다 참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참이 되겠죠. 이게 다 참이 되는 거고, YZ 같은 경우에도 이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은 다 참이 되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 다 참이 하나씩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참이 될 거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 케이스 빼고는 전부 다 참이 된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 옆에 비교를 해보시면은 그 8번째 케이스만 거짓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문장은 진리값을 둘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8가지 케이스에서 진리값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뜻이 같다라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다 부분에 서로 같은 뜻이면 같을 쓰고 다른 뜻이면 다를 쓰시오. 한번 보시면은 도덕이 자기 희생이라는 생각은 거짓이고 A가 거짓이고, 도덕은 인간에게 진짜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되었다. B가 이제 기억이 되는 거네요. 니은은 도덕은 인간에게 진짜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되었으며니까 B이고, 도덕이 자기 희생이라는 생각은 거짓이다. A가 거짓하라는 두 문장으로 되네요. 진리표 한번 그려보시면은 이게 같다라는 게 될 겁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2번, 작은 사건들이 자기 삶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은 거짓이 아니거나 A가 거짓이 아니고, 스티브 잡스는 어쩌다 들은 강의에서 글씨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나중에 전자서체의 선구자가 되었다. B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스티브 잡스는 어쩌다 들은 강의에서 글씨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나중에 전자서체의 선구자가 되었고, B이고, 어디로 이끌고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작은 사건들이 자기 삶을 어디로 이끌어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는 것은 거짓이 아니다. 이것도 동일하네요. A가 거짓이 아니다 라는 것도 그 이고 문장에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서로 이제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순서만 같은 케이스니까 아마 그려보시면은 이것도 같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뜻이 같다가 나올 테니까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